직장 다니면서 월급 말고 매월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부동산이라고 따지면 월세 100만 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월세 100만 원은 부동산 자산 가치로 따지면 최소 5억 원 이상이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산 5억 원에 해당되는 가치를 만들어내서 매월 수익 10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방법 오늘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공감 마케터 최은입니다. 자, 직장 다니면서 매월 100만 원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무엇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낼지 바로 주제를 정하는 건데요. 자, 물론 주말에 알바를 뛰면서 우리의 시간과 체력, 노력들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1대1의 관계에 해당되는 그런 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멈추면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일정 시간 동안에 투자된 내용을 가지고 이후에는 지속적인 수익이 만들어지는 파이프라인의 형태에 해당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주제를 정하면 좋을까요? 자, 그 주제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여러분 삶 안에 내가 남들과가 다르게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잘 해낸 일 또는 내 삶에 있어서 큰 실패를 겪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던 경험, 구체적으로 직장에서 특별한 영역에 해당돼서 누구보다 좀 잘 해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누구한테 물어봐.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나는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경험, 특별한 실패, 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 또는 나의 취미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분야를 좀 열심히 파고 싶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라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해당 영역을 주제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직장에서 사람들보다 유난히 엑셀이라는 걸 잘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이 엑셀이라는 영역이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또는 어떤 매출을 분석을 할 때 자주 쓰이는 엑셀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기능들을 정리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사소한 작은 거라도 누군가에게 도움될 수 있는 영역, 자,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의 주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할 일은요. 여러분이 정한 주제와 관련된 책 5권과 강의 5개를 수강을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관련 책을 5권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지식들을 정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그런 추가적인 사항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사가 해당 영역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영역에 대한 자신의 어떤 견해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강의를 듣고 그 강사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도 습득을 하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요. 블로그를 개설을 하는 일에 해당이 돼요. 저는 지식기업으로 독립하는 데 있어서 블로그라는 채널을 항상 먼저 추천을 하는데요. 자, 이 블로그라는 채널 안에 여러분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플랫폼은 여러분의 작성한 콘텐츠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타겟 고객들이 알아서 여러분을 검색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루트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번째 단계에서는 블로그를 개설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 그리고 강의나 책을 통해서 얻었던 내용들을 기록을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이 공부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정리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파워포인트, PPT 강의안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 강의안을 만들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긴 하는데요. 앞서 우리 블로그에서 작성했었던 원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토대로 PPT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파워포인트를 한 장 한 장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파워포인트의 초안이 작성이 되면요. 자, 5번째 단계로는요. 주말이나 여러분의 평일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재능 기부 코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해당 영역의 무료 코칭을 한다고 올리셔도 되고요. 또는 지인분들에게 내가 이런 부분 알려줄 수 있는데 너 한번 나한테 코칭 받아볼래? 내가 이번에 재능 기부로 무료로 해줄게 라고 해서 지인분들이나 또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무료로 재능 기부 코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칭을 통해서 실은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은 바로 이 코칭을 하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PPT 그리고 여러분이 알려주는 내용들, 그것들에 대해서 이 코칭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리액션이나 피드백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피드백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파워포인트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해당이 됩니다. 자, 6번째 단계는요. 드디어 수익화의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강의안을 만들었고요. 재능 코칭을 통해서 강의안을 업그레이드 했고요.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셨어요. 자, 이제는 수익화할 수 있는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수익화 방법들이 있는데요. 물론 오프라인 상의 그 강의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지금 많이 유행하는 이 온라인 강의도 가능하세요. 자, 저는 온라인 강의 먼저 추천을 드리는데요. 줌 클라우드 미팅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개설을 하세요. 강의 모집 내용을 여러분의 블로그 또는 SNS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응원해줬던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자, 이런 강의를 준비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강의비를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강의는 1에서 3만 원 사이에 강의비를 책정을 해서 1회차 런칭 강의로 해가지고 해당 강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분들에게 혼신을 다해서 줌 클라우드 미팅 같은 것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시고요. 이분들에게 후기 부분에 대한 요청들을 하셔서 후기를 작성하신 분들께는 여러분의 강의안을 배포를 해주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후기들이 양성이 되면 그 이후에 이 후기에 대한 평판들, 저희 강의에 대한 평판들이 만들어지면서 2번째 강의, 3번째 강의, 자, 지속적으로 런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해당 강의들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만족한 사람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강의의 객단가들은 점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드디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만 원, 3만 원 상당의 강의비에 또한 30에서 50명 사이의 수강생들을 만들 수가 있다면 월 100만 원의 수익은 거뜬히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의 이 컨텐츠들, 이런 것들은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보너스로 다음 단계까지 알려드리면요. 네, 7번째 단계입니다. 7번째 단계는 자, 여러분 이미 강의안을 만들었고 강의를 했고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의 사례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아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PDF로 전자책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당 전자책을 크몽이나 타린 같은 재능 사이트에 올리셔서 부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초반에 투여된 우리의 시간과 노력들의 산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지식 콘텐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자, 물론 이 전자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양을 점점 많게 불려나가면 자, 이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을 출간할 수 있는 원고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두둥 8번째는 드디어 책을 출간을 합니다. 자, 책을 출간한다는 의미는 해당 분야의 어느 정도의 전문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따라온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바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지속적인 나의 자산, 바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쌓아나간 지식 콘텐츠가 만들어지고요. 그 콘텐츠를 경험한 많은 우리의 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펜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또다시 저희 콘텐츠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해당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디벨롭이 되면서 전자책 그리고 오프라인 책을 통해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하나의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비록 우리는 매월 1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고민에 빠질 겁니다. 계속 직장을 다닐 건가? 아니면 독립할 건가? 그런 두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도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독립 후 만들어진 다양한 채널,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그런 채널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우선 직장인을 상대로 한 매월 100만 원의 수익을 만드는 방법, 실은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께 더 많은 것들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총 8단계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물론 이 8단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일에 해당이 되지만 이 8단계를 성공을 하고 난다면 우리의 파이프라인, 지식 콘텐츠를 가진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요. 또 세상에 나라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나라는 확고한 퍼스널 브랜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직장 다니며 월 100만 원 수익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관련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제와 관련된 책과 강의를 수강을 하고요. 자, 세 번째는 블로그를 개설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나갑니다. 네 번째는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강의안을 PPT로 만드세요. 다섯 번째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을 해서 무료로 재능 기부 코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 관련 내용을 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시고요. 자, 강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강의 수익뿐만 아니라 강의 영상 자체로도 판매가 가능하세요. 자, 일곱 번째로는요, 관련 강의의 내용을 토대로 PDF로 전자책을 만드셔서 자, 전자책 판매를 재능 타림이나 큰몽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여덟 번째는 관련 전자책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출판, 바로 책을 출간을 하는 형태에 해당이 돼요. 자, 지금까지 8가지 단계로 직장 다니면서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전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